자, U23세 아시안컵의 8강전 이제 대한민국과 호주 대표팀과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스코어는 2대1. 대한민국 이민성 감독의 이제 첫 4강 진출 이제 한일전으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요. 일단 경기력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반전에서는 그렇게 좀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또 이제 1대0으로 갔다가 이번에 또 후반전에 들어가고 호주한테 또 동점골 먹히고, 예,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대한민국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이렇게 일단은 후반전에 가까운 경기를 봤을 때 뭐 그나마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경기력은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반전에 봤을 때는요, 일단 대한민국의 일단 4-5-1 포메이션으로 좀 진영을 나왔긴 했는데, 대한민국이 일단은 탐탁지 않은 경기를 봤을 때도 약간 추가적인 실수가 좀 있었긴 했습니다. 일단 후반전에 들어서는 봤을 때 1대0으로 상황에서 이어졌다가 바로 이제 1대1로 동점골 먹히는 도중에서 약간 좀 초반부터 실수가 좀 있었긴 했고, 게다가 지금 이제 이민성 감독의 그 저번에 그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를 했을 때가 가장 좀 악몽이 좀 떠오른 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실수가 있었다가 또 이제 두 번째 실수가 좀 연달아게 좀 있었긴 했고, 근데 2점 실점한 게 좀 너무 화가 난 것도 좀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호주 대표팀한테 실점하지 말자, 예, 생각을 했고, 여기서 또 한 번 또 실점했다가는 이러다가 또 4강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고 좀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우리가 뭐 리드하면서, 예, 전반전에서는 그래도 한 골 리드하면서 좀 전반전 종료했다가 후반전 들었을 때부터가 1대1로 되었었죠. 그리고 후반전에서 마지막에 결승골을 넣은 게, 와, 대단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신민아 선수하고 백가운 선수가 일단 전반전에 봤을 때는 그 잘했어요. 예, 추가적인 실수가 있었긴 했지만, 네, 전반전에 봤을 때는 백가운 선수가 21분 만에 선제골과 또 호주 대표팀의 일단은 요바노비치의 동점골, 그리고 신민아 선수의 88분 만에 역전골로 이어지면서 일단 그래도 이제 잘했긴 했고, 근데 단 한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수비 쪽에서는 불안한 단점이 있어요. 일단 불안한 단점은, 일단 지금 옐로 카드 하나 있는 상황에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게다가 또 강민준, 김동진, 배현서, 또 강성진의 또 어시스트 하나 나왔고, 또 이영영 선수도 어시스트 하나 나왔긴 했지만, 근데 이제 한일전에서는 이젠 좀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초반부터 한일전에서 만나면은 굉장히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일본 대표팀이 일단 공격적으로 압박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우리도 일단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개개인 수비를 좀 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게다가 세트피스 안에서도 우리가 좀 더 수비를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나머지를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수비 쪽에서는 제일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 선수들 중에는 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승부에서 봤을 때 그 자동의 수비가 항상 여기서 좀 1대1로 상황이 이어졌다가 2대1로 상황이 이어졌다가 그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하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항상 뚫려 있으면 안 된다는 점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게, 호주 대표팀이 동점골 넣은 장면에서 봤을 때 수비가 그나마 연달아서 그 실수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제 수비 쪽에서는 제일 좀 불안한 거는 제일 좀 가장자리에선 좀 더 내려와야 된다. 그 대충 할 거면 그렇게 막 하지 말고 그냥 개인 수비를 좀 더 하든가 아니면 강화된 수비를 좀 더 내려오든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민성 감독은 지시를 아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아니지만, 근데 이민성 감독은 솔직히 말해서 일단 개개인 프레싱 정도는 좀 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말씀드리자면 개인 수비를 좀 더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압박적인 수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보강을 하지 못한 점도 있었긴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강성진의 공격적인 플레이도 나쁘지 않았긴 했는데 그래도 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에 따라서 말씀드리지만 강성진의 공격적인 플레이는 좋았긴 했고, 또 배현선 선수의 좀 강한 수비에는 좀 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격적이나 수비적인 위치에서도 빠르게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초반부터 역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격적인 수비를 좀 더 빨리 내려왔으면 그냥 역습적인 수비를 좀 더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좀 더 올라와서 무조건 슈팅을 때려야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상대가 어디 있든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점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그래도 배현서 선수도 잘했고 강민준 선수도 잘했고 또 강성진 선수가 그래도 개인적인 크로스는 잘 올라왔다가 또 이현용 선수가 그래도 좀 전반전이나 후반전 들었을 때도 그래도 잘했어요. 근데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뭐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가 뭐 준결승에서 이제 일본전 잡고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결승전에서 뭐 베트남 아니면 중국과 이제 또 결승에서 만나야 되는 생각 좀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 같은 생각을 봤을 때, 제 생각을 봤을 때 만약에 베트남하고 대한민국이 결승에서 만났다면은 무조건 이제 김상식 감독과 이민성 감독과의 경기력이 좀 더 수월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김상식 감독의 전술로서도 괜찮은 경기력은 좀 보여줄 것 같긴 하고, 게다가 이민성 감독은 좀 불안한 수비를 좀 더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한 수비를 좀 더 올라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해갖고 해서 일본한테 지면은 우리가 또 3, 4위전을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3, 4위전에서 우리가 3위까지 뭐 가도 괜찮은데, 근데 3위권 안에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3, 4위만 가면은 굉장히 좀 불안한 수비를 좀 더 가져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어느 정도 봤을 때는 뭐 탐탁자는 경기를 봤을 때 일본한테 선제골 뭐 선제 실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 역전 허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일단 수비 쪽의 역할에 좀 더 가능하다면 6명을 좀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일본 대표팀이 공격 진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수비를 좀 더 내려와서 좀 개인적인 수비를 한 6명은 좀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일본 대표팀도 물론 빡세긴 해요. 근데 상대가 대한민국이긴 하지만 이렇게 된 상 이제 우리가 좀 더
전술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메이션 자체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전술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저번에 그때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를 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일본한테 지면은 이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 진짜 이민성 감독의 전술을 좀 다른 전술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일본 대표팀도 물론 잘하긴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잡고 가면 그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한낱 경기를 봤을 때는 그냥 아마추어일 거라고 봐야겠지만, 근데 우린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봤을 때는 일본 대표팀의 공략법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일본 대표팀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든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좀 더 가져와서 역습을 한 다음에 일본을 상대로 잡으면 우리가 결승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일본 대표팀 보세요. 지금 일본이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는 좀 더 내려올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대표팀의 진영을 봤을 때 뭐 11번의 요코야마 선수나 뭐 9번의 노아디케나 이시바시 선수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공격적인 3톱 진영에서 올라온다면 우리도 일단 수비 쪽으로는 과감하게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3번의 아라키 선수 같은 경우도 거의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J리그 출신인 선수들이 많고 또 J리그 출신 아닌 선수들이 많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해보면 J리그 출신 중에 있는 선수들이 많고, 근데 J리그 출신 아닌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조심해야 될 거는 얘네들이 어떻게 공격을 올라올지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압박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압박적인 축구로 봤을 때 공격적으로는 좀 더 올라와야 되고, 근데 뭐 솔직히 이민성 감독도 작전 잘 짜야 됩니다. 솔직히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도 일본 대표팀을 봤을 때 오이와 감독은 대한민국의 전략을 다 읽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포메이션을 봤을 때는 무서운 경기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대표팀도 물론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아시아 각국에서 봤을 때는 일본 대표팀이 오히려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도 위험적 있는 선수들을 봤을 때 이시바시 선수 같은 경우도 무서울 정도로 좀 올라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시바시 선수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서 시원한 배말에 소속된 팀이지만, 근데 지금 이제 일본 대표팀에서 봤을 때는 진짜 어느 쪽에 올라올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진짜. 근데 뭐 물론 만약에 일본 대표팀이 대한민국과 만난다면 무조건 일본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정신 차려야 될 거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건 수비 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수비 쪽에 집중도 해야 되고 공격적으로 템포로 좀 더 빨리 올라가서 가능하다면 빨리 역습을 좀 더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일단 일본과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화요일날에 이제 경기가 이제 일본과 맞대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일본은 어떻게 공략법을 또 외워야 하냐, 어떻게 수비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냐,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봤을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일정을 봤을 때는 이제 준결승뿐만 아니라 결승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고, 만약에 일본을 상대로 잡는다면은
무조건 결승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베트남과 중국과 결승 상대를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승에서 만난다면은 솔직히 경기력을 봤을 때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생각을 해보면요, 결승전은 그래도 이 경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가 문제지만, 우리가 만약에 결승에 가면은 베트남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력을 좀 더 높여야 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일단 다음 경기를 봤을 때 뭐 일본 잡고 결승에 간다면 무조건 우승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고, 만약 쉽지 않은 경기를 봐야겠지만, 아무튼 예, 무조건 열심히 좀 결승 좀 가게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과 호주 대표팀 경기는 이렇게 끝났고, 일단 이제 남은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한일전, 앞으로 이제 남은 한일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